그리고 방학이니까 시간이 많죠? 여러분? 많지 않은 시간? 문제를 좀 많이 나눠 드릴 테니까. 그리고 혼자 하면 좀, 사실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외롭잖아요, 혼자. 내가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 안 하는 거 잘 판단이 안 되니까. 저는 시험을 봐보고, 또, 이 밴드 한번 올릴 텐데,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같은 거 짜드릴게요. 이렇게 원하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막, 가급적인 건 아니고, 수업 전에 한 1시간 전에 와서 같이 문제 풀고, 같이 문제 얘기하고, 잘 안 되면 저한테 오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해봅시다. 자, 최근 통계에 의하면 그 연고대 그 준비생 있잖아요. 80%가 고등학교 때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대대 많죠, 되게. 전자과, 기계과 과도 많고, 공대 많고, 다들 대학교 때 물리를 배우잖아요, 필수로. 근데 고등학교 때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80% 정도.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을 이유야 당연하게도 물리가 어려우니까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수능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공부하는 수험생 친구들이 물리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이 기초입문과정은 타입 뭐 비전공자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 했지만 그냥 물리가 좀 어렵다, 경험이 없다. 혹은 예전에 한번 했지만 다 까먹었다. 그런 친구를 위해서 전체 한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회차는 12회차입니다. 풀버전 많이 하진 않고 그러니까 전체 대학 물리에서 개념만 뽑아서 어떤 게 앞으로 배울 내용이다. 큰 밑그림 같은 거 그리는 수업이니까 잘 따라 보시고 일단 시험 문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공부하는 물리는 보통 이제 연세대, 고려대 두 개 학교를 준비하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15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주관식이 4개가 나오는데 이 주관식 4개는 그냥 단답식입니다. 이렇게 서술 풀이 과정이 없어요. 답만 딱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배점이 여기가 40점이네요. 이거 10점짜리 하나에 10점, 4개 40점. 객관식이 4점, 60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총 19개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 스타일은 제가 이제 중간에 틈틈이 기출문제도 같이 풀 거예요. 이렇게 틈틈이 나가면서. 근데 보면 수능에 나오는 그런 객관식이 아니에요. 기억리은 디귿 뭐 이런 거 계산 문제입니다. 뭐를 구하시오? 뭐 시간을 구해라. 속도를 구해라.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다고 이 주관식도 그냥 싹 다 계산 문제예요. 이렇게. 좀 다행스러운 건 그 계산 문제라는 게 되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에요. 막 숫자가 되게 복잡하게 막 계산기를 쓸 수 있는 문제들은 없어요. 우리가 계산기를 쓰지 못하니까 적어도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 숫자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그런 게 많죠. 문자 계산이 많아요. 이렇게 문자로 A 더하기 B는 C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대학 물리 보면 숫자 계산이 많단 말이에요. 연습 문제. 뭐 세타가 각도가 12.5도로 쏜다 이런 거 막 나오는데 12.5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 계산기를 쓰니까. 그걸 전부 다 문자를 바꿔서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범위예요. 전범위에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19개가 되다 보니. 보시고 가장 최근 작년은 그 전년도보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좀 이상한 대로 이게 수능처럼 막 뭐 이렇게 기준을 맞춰서 수업을 내는 게 아니라서 편차가 되게 심해요. 어떤 문제는 저희가 기초과정을 이렇게 가지만 우리 과정을 충분히 공부해도 풀만한 문제가 꼭 있어요. 개념 조금만 풀만한 문제들이. 그런 것도 있고, 야, 대학 물리에 등장하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것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너무 심해요. 아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에 섞여 있는데, 적어도 이걸 80 이상을 넘기면 합격권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가 전자과, 기계과야. 그런데 인원이 되게 적게 뽑으면 컷이 굉장히 올라가요. 90 이상. 근데 연세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작년에 선발 인원이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80 이상만 넘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객관식은 요거 뭐 다 맞아야 되겠죠? 한두 개 틀리고 실수. 주관식은 4개 중에
한 3개랑 풀고 1개 정도 틀리고 그렇게 되면 80이 나올 거예요. 자, 고려대도 저희가 준비하는데 고려대는 이제 소수로 나옵니다. 4개 주관식으로 풀이 과정이 필요해요. 4개밖에 없어서 그냥 중요한 데만 냅니다. 이렇게 이제 배우겠지만 역학 한 문제 탁 내고 전자기 한 문제 내고 그다음 현대물리 한 문제 내고 나머지 이제 연력학, 빛, 뭐 화동, 유치역학이 있는데 그런 데 한 문제를 내요. 역학 전자기는 필수로 내고 현대물리도 거의 나오고 나머지 하나 나오는데 예상이 가능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진짜 이상한 막 지엽적으로 이거 설마 나올까는 별로 안 나오고 중요한 데 내기 때문에 여기도 80 이상은 맞아야 돼요. 80 이상의 점수는 여기 4개 중에 3개는 풀어야 돼요. 4개 중에 3개를 맞추고 1개 정도가 좀 헷갈려야지 이렇게. 작년에 고려대 TO를 신생과를 막 만들면서 확 줄였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확 줄였는데 다시 올해 복구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왔어요. 1, 2주 전, 여름 전인가? 1월이 많지 않았는데 합격생들이 이제 막 연락 온단 말이죠. 이렇게 뭐 어떻게 됐다, 1차 합격됐다 막 연락 오는데 보면 대략적으로 그 친구들의 점수를 보니까 대략 한 80, 90 이상 정도 이렇게 맞으면 그러니까 1차는 80 이상, 최종까지는 한 9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인원이 좀 적어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저는 지금 이게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고 문제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거 있습니다. 제목을 뭘로 했더라? 스트레칭인가? 하여튼 지난주에 촬영한 게 하나 있어요. 문제마다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풀이해야 된다. 자세한 풀이 아니고 그걸 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링크 같은 거 넣어줄게요. 거기서 찍고 보세요. 하나씩. 좀 안 맞나? 그런데.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데이터긴 한데 지금이 아니고 여기 12월에 보는 몰고에서 성적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를 이제 지금 1월 달부터 우리 시험 보거든요. 매주 시험 보고 결과를 이렇게 오픈해요. 엑셀에 넣어서. 그러면 여기 왼쪽에 이름이 있고 여기가 지원 학과가 돼요. 연세대 무슨 과, 고려대 무슨 과 이렇게. 그러면 그 학과가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고 문제가 4개, 5개 되면 여기가 총점이 있고 학과별 석차, 그다음에 연세대 무슨 몇 명 고려대 이렇게 석차 나오는데 잘 안 보이죠 지금? 이게 100점입니다. 1등 꼭대기에 제일 밑에가 몇 점이면 76점인가 그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색깔을 딱 봤지만 이 중간에 흰색 2명 있잖아요. 나머지 이 푸른 계열은 다 합격생이에요. 이 2명만 떨어지고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 과가 막 전자과 계열과처럼 물리를 잘하는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도시공학과, 신소재, 화공과 특히 이런 데, 컴퓨터과 물리를 거의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1월 달부터 뭐 3월 달부터. 근데 12월에 가서 모의고사 성적을 이렇게 받아보니 그 물리를 처음 한 친구들도 여기 상위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가서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얘기지만 80 이상을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80 이상을 이런 시험에서 넘기면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다 합격이 되고 이 흰색 2명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확률적으로 야, 지금 당장의 실력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리를 내가 너무 잘하면 나중에 잘할 거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그게 아니구나. 마지막 12월 달 됐을 때 자신의 실력 여기 80 이상이 맞고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이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는 몇 년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뽑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그 현강 기준이야. 현강에서 시험 본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 이거는 재작년 데이터고 가장 최근 아직 합격이 발표되진 않았는데 카톡 같은 것도 질문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 시험 보고 나서 그냥 시험 어떻게 나왔다는 걸 저한테 보내준 내용입니다. 보통 시험이 공지가 안 돼요. 공개가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나온 저한테 궁금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뭐 이렇게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단 말이죠.
문제들을. 근데 그 문제를 받기 전에 수험생 친구들한테 이거 데이터를 미리 받아보는데 뭐 시험 잘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올해도 결과적으로 저희가 11월, 12월 막판에 한 80 이상을 넘기는 친구들은 거기다 시험을 잘 본 거예요. 합격을 할 것 같고. 여러분이 중간에 이제 혼자 생각할 거예요. 나는 물리를 한 적이 없다. 했지만 다 까먹었다. 지금 물리는 거의 시험 본다면 빵점이다. 그런 친구들이 거의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공부해서 학교까지 가는 실력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뭐,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하면 되지는 않고, 약간 간절하게 혹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제가 계속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고, 일단 기초과정에서는 개념 위주로 정리할 텐데, 일단 중고등학교에 나오는 물리 얘기를 거의 할 겁니다. 고등학교 물리라고 해서 막 쉬운 거 아니야. 그렇지만 대학 물리가 거의 고등학교를 흡수하고 있죠. 이렇게. 고등학교 수능을 잘 정리하면 대학 물리 한 50% 정리한다고 봐요. 그래서 중고등에 나오는 물리를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특정한 단원을 빼진 않을 거예요. 거의 다 조금씩 할 거예요. 맛을 보기로. 전체 단원을 할 거고 가급적 수식은 거의 쓰지 않고 수식이라고 하면 미적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물론 수학에도 미적분이 있지만 물리책을 딱 펴보면 야 이게 고등학교 물리냐 대학교 물리의 차이는 미분적분이 잔뜩 있는 게 대학 물리입니다. 고등학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거를 가급적 안 하고 수식을 조금만 쓰고 개념적으로 좀 해보려고 할게요. 그리고 수업은 요 개념을 하다가 중간중간 문제를 풀 텐데 여러분은 교재 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뒤쪽에. 쉬운 문제예요. 어렵지 않고. 문제를 수업이 끝나면 풀어보셔야 되고 심화고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PDF. 다운받아서 본문을 읽고 거기 뒤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것도 풀어봐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순장이 왔을 때는 현장 전용부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수능 문제 중에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잔뜩 드릴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에 한 10개 정도 분량으로. 일주일이면 5일째에서 한 50개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50개 정도로 문제 푸는 걸로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시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주 시험 보는데 시험은 이게 범위가 누적되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 본 걸 이번 주에 시험 보고 또 이번 주를 다음 주에 시험 보고 누적이 아니니까 양이 얼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하기는 어렵지 않을 테고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나눠주는 자료에 대한 문제들을 잘 정리하면 충분히 풀만합니다. 그래서 성취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처음부터 물리를 잘했다 그런 거 없어. 그냥 몰라도 내가 공부했더니 점수가 막 80 이상을 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수업 전에 20분 동안 이거를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답지를 나눠드리면 오답 같은 거 체크해. 자, 그리고 요거 한번 그냥 강의 안내에 있는 거 잘 읽어보세요. 특별히 필기할 건 없다. 그 다음에 물리가 이제 가장 많은 친구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공부할 때 보면 이론적인 거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리가 어려운 지점이 어디냐? 수업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알았어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에너지 파트래요. 에너지에서 내가 공부하고 에너지에 대해서 정의를 다 알고 에너지 보존이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없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딱 보거나 문제를 풀면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문제가 안 풀릴까? 그럼 다시 가서 수업 시간에 이걸 얘기했던 걸 다시 복습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계예요. A, B, C, D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설명할 거예요. 어떤 에너지 보존의 결과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최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특이한 점은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만나면 이런 식의 문제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업에서 열심히 들었던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업에서는 우리가 단계를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A, B, C, D. 근데 정작 시험 문제는 최종 나왔던 결과를 가지고 응용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D1, D2, D3 이렇게. 근데 이걸 틀린단 말이죠. 이렇게. 이걸 틀리니까 왜 틀리는가? 다시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다시 A, B, C, D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대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물리를 못하는구나.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도 잘 안 되지? 그러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게 아니고 어차피 이 결론 있죠?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가면 그냥 이해한 다음에 암기할 것도 없어요. 최종 나와 있는 이 결과 D를 응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면 문제를 더 풀어야 돼요. 풀릴 때까지. 왕창.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면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하고 올래라고 하는 순간 또 늦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그냥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 이것저것. 그래서 D1, D2, D3 계속 풀어요. 하다 보면 이 중간 과정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A, B, C, D가 왜 나가는지. 이 지점을 잘 파악해야 돼요. 보통 알고 있는 뭐 좀 생물 같은 공부 하잖아요. 생물은 여기서 시험이 나올 거예요. A, B, C, D에서 이렇게. 만약에 A에서 B 넘어가는 거, C 넘어가는 거에서 시험이 딱 나오면 내가 틀리면 이걸 공부하면 돼요. A, B, C, D를. 물리는 이걸 아무리 해도 D와 D2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물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이 지점입니다. 뭐 아무리 공부해도 뭐 점수가 안 나오고 잘 안 된다. 그때 대처하는 방식은 더 많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왕창. 무식하게. 질문. 질문 없어요? 질문. 흘리는 주관식인가요? 주관식이에요, 다. 주관식, 저는 궁금한 게 주관식을 이렇게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궁금해요. 답을 맞추는 것보다. 풀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연세대를 공부하면 풀이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과정이 중요해서. 질문 없어? 네.